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유빈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요. 세터민입니다. 요리의 대가십니다. 요리의 대가. 요리 전문가십니다. 북한 요리 전문가. 요리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일단 요리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물보다 너무 예쁘세요, 더. 제가 많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실물보다 훨씬 더 예쁘신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오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네.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이제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오시면서 과정이. 진짜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거를 갖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장비를 다 구비했네요. 예. 저는 매일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거든요. 예. 요리하고 뭐 어디를 가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누군가 편집해줄 사람 없고 촬영해줄 사람 없어가지고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좋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찍기를 잘 찍어요. 찍는데 예. 오늘 같은 것도 여러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정말 너무 고생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진짜 한번 뵙고 싶어서. 왜냐면 너무 자신감 있게 사시는 모습이 순간순간 그때 막 나타나. 그게 뭐 사실 그 성격상 네. 원래 그게 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성격상. 네, 맞아요. 성격이 그래요. 저는. 네, 너무 항상 긍정적이고. 벌써 뭐 북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 가정적으로 예. 아버지도 그렇고. 예. 결혼도 이제 뭐 다행히 어머니가 그래도 이런 지금 그렇지, 요리 같은 거 뭐 맞아. 이런 거 많이 예. 잘하셔가지고 어릴 때 북한에서도 그렇지. 그런 거 잘하셔가지고 고생을 좀 그래도 덜 했지. 어머니가 워낙 현명하셔가지고. 예, 맞아. 엄마가 현명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그래도 북한에서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왜 먹기 힘들고 막 이런 사람. 많죠. 그런 선생님은 사람이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저는 그런 건 없었지. 어머님 아버님하고 예. 이렇게 좀 가정적으로 좀 편안하시니까. 그렇지. 어려서는 이렇게 예.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에 비하면 덜 고생했어요. 덜 고생했지. 맞아요. 예. 대신 아버지가 평생 엄마로 때리고 네. 또 제가 20살에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또 저를 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때 그 폭행 같은 게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때 오히려 좀 잘 되신 거잖아요. 잘 되신 거잖아요. 그때 잘 되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오지. 그러니까 그때 편안했으면 안 왔죠. 안 오지. 네, 저도 가끔 무슨 큰 죄를 짓고 온 사람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감옥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도 많잖아요. 네. 다시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북송됐다가 다시. 그렇지.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그 남편분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혼자 이제 모로코 아는 사람 또 이제 갔잖아요, 중국으로. 거기서 또 이제 또 다른 남자분 또 만나셔서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애기 하나 또 이렇게 북송됐나요? 그걸 한번 북송됐으니까 중국에 와서 아기를 낳기 전에 북송됐댔어요. 한 번. 엄청 힘들었죠, 북송됐을 때. 그렇죠. 말할 데 없지. 그냥 고문도 당하고 그런 아픈 거를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있다가 저희 다시 감옥에서 그나마 저는 아버지 엄마 빼기 그때는 저희가 잡혀 나갈 때 부모 없고 감옥에서 나가도 들어가 있을 집이 없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시고 오빠도 있고 가면 친구 우리 동네는 또 화목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니까 너가 어디 외국 방문 갔다 오는 것처럼 막 환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고문은 받았지만 감옥 생활은 안 했어요. 그럼 감옥에 고입에 얼마 정도 있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 일주일 있었어요. 왜 일주일 있었냐면 일주일이 제일 빠른 거지. 이게 한 2개월, 3개월씩 막 반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보이부 들어가서도 보이부 직원들이 이 옷 다 뺏기고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여자들 한 6명 딱 세워놓고 우리 같은 사람 세워놓고 여자 보이 직원들 나와서 옷 벗으라 이래요. 그럴 때는
옷 보살할 때는 이 사람들 위에 것만 보살하는 게 아니라 홀라당 보살하는 거지. 팬티까지 다요? 더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엄청 수치스럽겠다. 저는 그냥 한 번에 쫙 벗었지. 근데 이 오물쭈물하고 부끄러운 애들은 또 그쵸, 맞고 그렇죠, 막 때리고 맞죠. 이렇게 해서 해도 다 뺏겨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그 방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이 불러내다가 조서를 쓰거든요. 네. 뭐 조서를 쓸 때 뭐 처음부터 싸대기를 막 불에 갈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북한 말로 말하면 후두를 먹이거든. 그쵸. 얼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얼치게 만들지.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내가 뭐 행설수설 막 그래서 막 말해요. 이게 그렇죠. 얼쳤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딱 얻어맞고 내 누구가 너를 데려다 준 거 안다. 그렇고 이러면 대라.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심장이 그럼 불기름 되셨어요? 안 됐죠. 의리가 있으시네요. 심장이 밖에서 막 쿵쿵쿵쿵 뛰죠.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서리 혼자 갔습니다. 또 때려. 혼자 갔습니다. 근데 저가 잡혀나간 데는 우리는 변방지대니까 네. 국경연선이니까 네. 진짜 그 보육부에서 전화 한 통이면 저희 거기하고 네 통이 되니까 전화해보든지 알아보세요. 제가 왜 중국으로 가게 됐는가. 그참 제가 남편한테 맞아 죽겠는데 맞아 죽느니 중국 가다 죽는 게 낫다 해서 저는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막 세 번, 네 번 때리고 이래서 저는 딱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서 신문 받고 들어오게 되면 내 방에 들어오게 되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대 하는데 이걸 말하지 말아요. 입을 벌리지 말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처음 잡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랬어요. 됐다는 말도 안 하고 네. 모른다는 말도 안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네. 뭐 물어보더라 이러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연장시키고 또 죽게 때리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나 요 입을 잘 닫아매면 그렇죠. 그걸 모면하더라고요. 근데 살이 너무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맞으니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란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 보면 엄청 머리가 비상해야 되거든. 그렇죠. 네, 비상하지 못할 거면 아예 딱 지목을 지키든지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갔을 때 집에 가서 또 두려웠겠네요. 남편분이 또 두려웠죠. 두려웠겠네요. 찾아왔댔는데 뭐 네, 그렇죠. 같이 살겠다고. 네, 그렇죠. 두렵죠. 근데 그때는 이미 딴 여자고 제가 중국 온 다음에 바로 살았는데 애기도 낳고 했는데 또 살겠다는 거지. 근데 저는 거기 너무 두렵고 제 전생에 절천지 원수는 그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엄마 아버지 버리고 중국을 안 오죠. 그래가지고 너는 항상 절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 보이부에서도 이랬어요. 중국 간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가게끔 조성을 한 사람이 나쁘다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애기 아버지가 난데 와서 막 해코지라고 나를 어떻게 하면 보이부는 안전부에서 이야기해라. 쟤를 이야기하라고? 감옥에다 넣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모면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얼마 있다 또 이제 중국 또 가신 거예요? 저는 3개월 있다 갔어요. 3개월 있다? 그것도 좀 그때 딸 8살에 들고 와서 11살에 잡혀 나갔으니까 딸하고 좀 같이 더 있다가 오고 싶은데 거기 안전원이 갈 거면 빨리 가라. 대신 나한테 돈 달라 이러지. 그래 돈 조금 주고 이 안전원이 국경 경비대로 딱 앞세워서 저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오게 됐는데 그때 올 때는 5월, 6월 달이니까 물이 금방 풀렸잖아요. 막 물이 여기까지 올 때니까 또 딸을 또 못 데려온 거예요. 물이 작으니까. 물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딸한테다가 언젠가는 엄마 이름 대고 널 데리러 올 거다. 그러면 그때 너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또 딸을 두고 또 왔지. 그럼 이제 다시 중국 가서 다시 또 그 남자분 만난 거네. 가서 찾아간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시골에 있으면 아무 집에 뭐 북한 여자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쵸. 그 다음에는 보따리 싸지고 연길 시내로 나왔어요. 시내로 가고. 시내로 나와서 식당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식당 일을 한 7년 했고 7, 8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오게 됐지. 그러니까 한국 오는 선언 바로 찾았나요? 바로 찾게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시죠. 이거 맛있게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드시죠.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한국으로 선을 찾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저는 애기 아버지하고 시댁에서 먼저 한국에 다 와 있었어. 중국에. 그래서 오기가 좀 소홀했구나. 그렇죠. 저는 한국은 우리는 한국 남조선 계례도당으로 알잖아요. 네.
또 가면 죽인다 하잖아. 그 저는 올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애기 아버지가 우초증이 좀 심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1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데 너 거기가 뭐 어찌냐. 그럼 나 맞아 죽는데 안 간다 그랬지. 그런데 뭐 괜찮다 하더라. 그래서 애기 아버지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바로 다음날로 한국 떠났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온 게 뭐 어쨌든 오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죠. 이렇게 좋은 거랑 같이 일도 하시고. 같이 북한 고향이 어디세요? 북한 아니시죠? 아니요. 저 인천이. 고향 인천이시고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일이 행사에 그럴 때는 일할 때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예, 이분도 자기 회사 생활을 하는데 가끔 제가 일 있을 때는 뭐 연차를 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도 해주고 제가 오늘도 강의하는 게 짐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많죠. 오늘하고 내일 연구도 있더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럴 때마다 시간 내서 도와주고 그쵸. 뭐 또 인터넷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또 도와주고 근데 유튜브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회사 근무하고 하니까 아유, 근데 정말로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셔서 오시는 게,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성격이 좀, 그때 앞으로 어떤 일이 겪어도 다 잘 헤쳐나가실 것 같아요. 저도 다 헤쳐나가요.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서글서글하고 막 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고 이래가지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보기 좋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성격이 드물어요. 정말로. 근데 그렇다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래요. 뭐가 힘들지? 해내가면 되지. 뭐가 어렵지? 근데 저는 돈이 많아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네. 아는 것만큼 아는 지식만큼 육체가 현재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어렵고 조금 생각이 어렵다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북한에 비하면 낫잖아요. 그렇죠. 몇천 배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또 조금 정신 안 좋다고 생각하지. 한국에 오셔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셨겠네요, 그죠? 그 당연히 연락은 하죠. 연락은 하고, 하는데 네. 저도 서로. 뭐 애들 데리고 뭐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북한에 돈 내보내는 건 조금 어렵고 그렇죠. 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은 보내는데 많이는 못 보내고 북한에 지금 누구 계신가요? 남동생 한 명 있죠. 남동생이. 네. 많이 보고 싶겠어요. 근데 워낙 북한에서 살 때 이 나이 차이가 동생이 7살 아래다 보니까 또 군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은 없어요. 난 내 동생이구나. 같이 싸우면서 크지 않았구나. 네, 오빠는 연년생인데 오빠하고는 많이 싸우고 이랬는데 오빠도 군대 나가서 뭐 13년 군사 복무하고 왔을 때는 저는 이미 중국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별로 정이 또 이 여자 형제는 모르겠는데 둘 다 남자니까. 저도 제 외동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또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고 했으니까 그게 뭐 미래는 없고 통일되면 가는 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많고 뭐 엄마 아버지 산도 가보고는 싶지만 거기 가서 살고는 싶지 않고 왜냐면 내가 여기다 읽어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고향이 항상 그리워하는 건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도 고향은 항상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은 뭐 제주도 뭐 내 고향 그리워서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똑같죠. 저도 충북 고향인데 자주 가요. 왜냐면 거기 월세를 줬는데 다른 사람이 월세를 사는데 그래도 자주 가요. 왜냐면은 그 근처가 보고 싶고 맞아. 그리워서 자주 가요. 근데 그게 고향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향수지. 항상 예,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안 되고 또 뭐 편지 뭐 그렇죠. 전화 통화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근데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힘들 때 죽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그럴 때 사람이 심리가 저도 많이 그런 게 느꼈었어요. 그래. 힘들 때 죽고 싶죠. 막 어떨 때 힘들 때는 그럼 막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해결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너무 진짜 힘든 그때 순간순간 너무 힘든 게 많은데 난 진짜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아. 내가 그 사시는 모습 남편분하고 애기하고 사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진짜 너무 이렇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는 막 이렇게 그 행복해하는 모습. 순간이 힘들 때도 많겠죠. 근데 당연히 많죠. 한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또
내 힘들다, 내 돈이 없다, 뭐 어쨌다 이리 뭐 내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제가 한국 와서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우리 네. 고향 애한테 친구인데 차를 뽑아주고 일주일이면 자기 명의로 가져간다더니 그 차를 대포로 팔아먹고 캐나다로 달아난 거예요. 아우, 너무 2010년도에. 너무 속상하겠다. 저는 2009년도에 왔는데 2010년도에 그랬어요. 네. 아니 TV에서 보던 그 빨간 압류 딱지가 저희 집에 2번이나 붙었어요. 물건을 다 빼간대요. 근데 그 집 제가 한국 왔을 때 그 애기 아버지네 그 시댁이 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집안에다 잘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뭐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몇 프로를 싸게 해서 싸더라고요. 다시 구매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구매하고 2번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뭐 채무권이 있다 해서 채무권이 뭔지도 몰랐을 때고 그래도 그거 다 갚고 그래도 저는 그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너가 정신이 잘못된 건지 너무 긍정적인지 잘 모르겠대요. 당한 놈이 바보지 뭐. 지금까지 사실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제일 힘들 때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힘들 때? 그래도 이렇게 막 죽고 싶어 막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럴 때? 그런 거 별로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일단 저는 구시구시 계속 헤쳐나가니까 헤쳐나가고 또 그만큼씩 뭐 하루 이틀씩 막 속상해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별치 않게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잡혀 나갈 때 힘들지 않았어요? 잡히는 순간에 너무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거. 아니요 좋았어요. 왜요? 왜 좋았냐면 3년을 살다 잡혀나가는데 엄마 보고 싶고 애가 보고 싶은 보고 거야. 싶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잡혀나가면서 엄마 아버지를 보고 왔잖아요. 딸도 보고 와서 다시 중국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보고 싶구나 이게가 없더라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견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북송되지 않고 그냥 살다 여기로 왔으면 그냥 그 그리움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북송됐다기보다도 고향 방문 갔다 왔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이 말을 항상 해요. 그렇게 근데 보이브 감옥에서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던데 대부분 다. 근데 그거는 보이브에서 힘든 거는 다 아무 데가나 본인이 내가 하기 탓이에요. 요 입을 자꾸 놀린다던가 일단 보이시도이나 여기서도 그렇대요. 경찰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경찰이 이기려 하지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그렇죠. 보이브도 똑같아요. 우리가 중국 간 게 우리 잘못이잖아요. 나라를 배반한 건 맞아요. 배고파 왔던 남편한테 맞아대 왔던 그럼 그 사람들이 이기자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짓눌러 놓자는 게 목적이면 그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안 맞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요. 근데 나라 배반이라는 게 북한에서나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가 살고 싶으면 살고 배반이 아니잖아요. 나가자는 게 우리는. 아니, 여기 한국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저희 보고 나라를 배반하고 왔다고 이런 말 해요. 그래는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여기는 뭐, 이민을 갈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싶으면 하고. 네. 그런데 뭐 사실 그걸 배반이라고 표현하면은 참 그게 좀 그런 거시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그죠? 시기에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 나라를 버리고 온 건 맞아.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온 건 맞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사람들이 기분 상해하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 그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말이 맞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가가 문제지. 네. 당신네 말하는 취지는 맞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여기 한국에 오시고 나서 따님은 나중에 데리고 왔잖아요. 1년 만에 딸도 데려오고 1년 만에 딸 먼저 데려왔나요? 아들 먼저 데리고 아들 먼저 데려오고 딸 데려오고. 데려올 때뭐 아들은 어떻게 데려왔나요? 중국에 있을 때? 아들은 중국에 다 국적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럼 아들은 좀 쉬웠겠네요? 예, 4살 때 혼자 왔죠. 혼자? 예. 다 수속을 하면 그 여행사 따라서 이렇게. 여행사 안에서 오고 그 딸은 뭐 제가 돈 700얼마인가 800만 원 돈 들여서 처음에 딸하고 통화할 때 어떻게 연계 가졌어요? 처음에는 돈 달라 했죠. 딸이. 돈 달라고? 그렇고 통해서 그래 5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돈 달래.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돈 받은 거를 누군가 신고를 해서 자기 보이부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50만 원 달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어제 모른다. 그 다음 니 올라면 오고 안 올라면 어제는 못 준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밤중에 그러고가 딸이 넘어온대요. 오늘 새벽에 도망가고 넘을 거예요. 이래서
그저 그렇거니 했더니 새벽에 넘어온 거 진짜. 근데 저희 딸은 집을 나와서 3일 만에 태국 들어갔어요. 아, 저도, 저도 운이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또 뭐 메콩강으로 넘어올 때는 배 타지 않아요, 쪽배. 네. 근데 거기 5명 탄데 한 명이 배가 넘어져가지고 한 명이 죽었대요, 아줌마가. 근데 제가 제일 어렸는데 쟤는 살한 거야. 우리 저 딸도 키는 안 큰데 체육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축구도 하고 막 체육을 하다 보니까 수영할 줄 안돼요.